안녕하세요, 크루즈여행가 로맥입니다. 자, 9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6시 일어났는데 잠깐 여기서 만난 독일 친구하고 수다를 조금 떨다가 워킹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뭐 나리나리가 스럽죠. 벌써 6시 15분이네요 와, 6시 15분. 오 마이 갓. 그래도 뭐 대화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해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는 떴어요. 대화하고 있는 중간에 저쪽에서 해가 떴고요. 오늘 역시 구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만 이번 항차 중에 한 번은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지금 우기잖아요. 매우 습합니다. 진짜 한여름의 서울 날씨, 한여름의 한국 날씨, 대구 정도는 아니겠지만 와, 한여름의 서울 정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습하고 온도가 높고 끈적끈적합니다. 자, 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쇼 익스커션 진짜 와, 8시 50분에 찌어트에 가서 대기한 다음에 한 30분 대기를 했죠. 이제 움직였죠. 와,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가는구나. 그래서 움직였죠. 가다가 블리스 라운지쯤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무전기로 내용을 받더라고요. 쇼 익스커션 직원이 블라블라블라 뭔가 문제가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40분 기다렸나? 30분 기다렸나?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트리비아도 하고 있었고 그냥 무슨 게임도 하고 있었고 막 그거라도 체크를 했었다라는, 미리 가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아까웠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1시간 정도 기다려서 텐더보트에 탑승을 했죠. 열심히 텐더보트가 가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점, 여기서 텐더보트 타는 데에서부터 에어리비치 한국까지 너무 먼 거예요. 이렇게 멀게 정박을 하고 텐더보트 이용한 건 전 처음입니다. 뭐 수심 때문이겠죠 결국은. 어제도 에어리비치를 보니까 바다 색깔이 거의 뭐 에메랄드빛 막, 뭐 휴양지 가면 오 아름다워 하는 그런 불빛이었잖아요. 불빛이래. 바다 색깔 그거 다 모래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낮다는 얘기예요. 시꺼매야 돼요. 바다는 한국에서 바라봤을 때도 시꺼매야 그게 좋다는 겁니다. 정박하기가. 네, 어제는 뭐 다 그 구역이 너무 넓었죠. 어쨌거나 뭐 이유는 있었겠지만 되게 멀리 정박을 했고요. 텐더보트를 이용했는데 가다가 2번 섰습니다. 2번. 와, 2번 섰고 에어리비치에 거의 도착을 해서 그 도킹 포인트를 잘못 이해했어요. 한 번은 요트들 막 있는데 그쪽에다 가서 보트를 대려니까 아니었어요. 다시 나와서 다른 포인트로 가서 겨우 된 게 텐더보트가 탄 게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에어리비치까지 간 게 한 11시 15분? 그때 도착한 거죠. 그래서 저희 투어가 10시 정도에 10시에 시작해야 돼요, 에어리비치에서. 근데 캔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웅성웅성 하면서 이제 어떡하냐 그러니까 참 힘들겠지만 쇼 익스커션 직원들이 거기서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결국은 대처를 했어요. 다 환불해준다고. 근데 환불해준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무료로 1시 15분까지 오면은 여행에 참여할 수도 있다. 원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무료로. 대신 가능한 빨리 오는 사람들 먼저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 친구들 아니면 어제 처음 본 텐더부트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저는 이제 1시쯤에 다시 올 거라고 했고, 싱가포르 친구하고 저랑은요. 그 다음에 일부 에콰도르 친구하고 막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왔더라고요. 대신 $5짜리 셔틀버스를 타고 그냥 시내 호버노 버스 같은 거 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우리처럼 쇼이스커션 티켓이 있으면은 무료였어요. 딱 한 번 탔습니다. 그래서 마켓에 갔다가 마켓에 갔는데 다 한 바퀴를 돌고 나서 이제 라곤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난 중국 친구가 보이는 거죠. 대만 친구가 보이길래 인사를 했더니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해요. 저보다 더 못해요. 그 5일병을 잘못 샀다고 돈을 100ml짜리 산 거 지불했는데 50ml짜리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친구 한번 도와주고 득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뭐 쿠바 출신 루이스하고 마리차하고 만나고 또 수다 한번 떨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못 먹었어요. 맥도날드를 먹으려고 했는데 1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그냥 서둘러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버지니아 누님하고 같이 만나서 여행을 재밌게 했습니다. 뭐 내용은 그닥 뭐 썩 익사이팅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한국말로 버지니아 누님과 진짜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재밌습니다. 버지니아 누님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나눴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버지니아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나네 집이 넓대요. 언제든지 오래요. 그래서 저 무조건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직 못 해본 게 뉴 잉글랜드 맞나요? 그 캐나다 동부 쪽 있잖아요. 퀘벡하고 이쪽 크루즈들이 그 버지니아하고 DC 옆에 있는 볼티모어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타고 퀘벡을 갔는지 퀘벡에서 아니면 돌아오던지. 올해 8월 말인가 보스턴에서 출발해 갖고 퀘벡을 갔다가 퀘벡에서 사우스햄튼 가는 크루즈가 백투백 크루즈가 있어요. 그거를 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떨어지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탈지 아니면 마리아랑 같이 동부 아프리카를 갈지. 근데 동부 아프리카는 제가 그저께 탄자니아 출신 친구하고 저녁을 먹었잖아요. 그 친구 집 킬리만자로가 보이는 그 집, 거기를 가도 됩니다. 별도로 크루즈 말고도. 그래서 덕의 친구예요. 그래도 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상황 봐서 싼 크루즈가 있으면, 싱글 차지가 없는 싼 크루즈가 있으면은 그렇게 이용 가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선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요맘때쯤에 플로리다를 떠나서 이 페루까지 찍고 다시 샌디에고로 오는 크루즈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봤냐면, 제가 어제 쇼이스커전에서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블리스 라운지에 딱 테이블에 앉았는데 종이가 한 장 놓여있는 게 그거였습니다. 플랜들, 크루즈 플래닝 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막. 그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밴쿠버를 떠나서 요코하마 지나서 요코하마에서 서울까지 오는 또 크루즈도 있어요. 백투백으로 그거 타도 되고, 그 크루즈가 서울 출발해서 싱가포르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백투백투백을 해도 되는 크루즈인데, 아마 셋 중에서 비용이 제일 높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 있는 것 중에 그런 게 있고요. 하여튼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그냥 읽었습니다.
좋은 크루즈들이 많아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 이제 호주 얘기 마지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 어제 한 거 얘기하는데 벌써 한 10분이 지나버렸네. 10분? 자, 호주에는 인구들이 거의 동남쪽에 몰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스 아니면 그 멜버른 있는데 거기가 무슨 주더라? 빅토리아 주인가? 아무튼 그쪽에 많이 몰려 삽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꼴찌로 세계 2, 3위를 다툰대요.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인구 밀도가 제일 적은 나라? 이거는 뭐 조금만 생각하면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바로 몽골이에요. 몽골이 압도적인 1등. 2위, 3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호주가 그렇답니다. 하긴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대륙에 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 살고 있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 동남쪽 대부분이 몰려 살고, 어제다 케언즈나 뭐 이런 거 보셨지만 작잖아요 다. 근데 그것도 꽤 유명한 도시죠, 호주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사느냐, 시드니에 한 520만 살고, 그러니까 서울의 절반 좀 넘는 거죠. 멜번 500만 역시 비슷하고요. 브리즈번이 240만.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은 데가 서호주의 퍼스입니다. 퍼스가 210만 이 정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도시, 퍼스를 제외한 다 동쪽 아니면 동남쪽, 남쪽 이런 데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최고봉이 어디냐? 코지어슈코산이래요. 코지어슈코, 이건 영어가 아니죠. 2228m라는데 폴란드 장군 이름에서 떴대요. 어쩐지 좀 친숙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거기를 처음 탐험한 사람이 폴란드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폴란드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다 지들 마음대로죠, 서양 애들은. 내일 가게 될 쿡타운, 쿡선장 갔던 데 아닙니까? 쿡선장 갔던 데에서 쿡타운, 쿡제도, 뭐 하면 쿡쿡, 이 동네는 다 쿡이에요. 쿡선장이 갔던 데는 다 쿡쿡. 제일 높은 최고봉은 폴란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주 영토 중에서 그런 게 있대요. 허드 맥도날드 제도의 모순봉이라고 있대요. 그게 2745m로 제일 높대요. 근데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호주 섬이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주 영토 내에 제일 높은 섬은 그렇고, 대륙에서 제일 높은 산은 그렇다. 폴란드 이름, 장군 이름 딴 산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제일 높은 산들이나 뭐 이런 것도, 북한까지 포함해서는. 그렇습니다. 5천만 년 전에 남극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답니다. 그리고 반대로 5천만 년 후에는 아시아랑 충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야, 먼 훗날 우리 후대 세대들은 뭐 계속 밀려가는 거죠.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밀려가면서 잘하면 호주를 육지여행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육지여행이 아니면 비행기를 타도 지금은 한 11시간 걸리는데, 10시간 11시간 한 6시간 싱가포르 정도 가는 걸로 이렇게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겠죠. 그렇답니다. 자, 호주에는 정말 여기 토착종들이 너무 많죠. 가장 대표적인 귀여운 코알라, 그 다음에 캥거루, 에뮤,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너구리, 원뱃, 이런 것들이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없어요. 근데 이게 토끼나 여우 같은 애들, 토끼 같은 애들은 이제 사냥 때문에 얘네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다른 대륙에서. 근데 이놈들이, 토끼가 엄청 번식력이 높습니다. 한 번 날 때마다 새끼들을 한 10대마리씩 나요. 그거 빨리빨리 낳습니다, 쥐새끼들처럼. 그러니까 얘네들이
펀칭력이 너무 높아서 이 한때 호주의 문제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토끼가 너무 많아서 잡아도 계속 나타나고. 참 얘네들을 들여왔는데 진짜 생태계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주도 뉴질랜드만큼은 아니지만 입국할 때 엄청 까다롭죠. 길고양이가 28종을 멸종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고양이들 뭐 날지 못한 새들이라든지 그런 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의 뭐 간식 먹듯이 먹을 수 있겠죠. 발견하면 먹으면 되니까. 그냥 뱀은 한 140여 종이 있는데 90여 종이 독사입니다. 독거미, 바다악어, 황소상어, 상자 해파리. 와, 봤죠? 키언즈 배 정박해 있는 데 근처에서 제가 아침에 워킹하다가 딱 바다를 봤는데 진짜 상자 해파리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사이즈가 한 30cm, 40cm 더 넘어 보이는데 그냥 길이는 더 길어요. 길이는 한 5-60cm 돼 보이긴 하는데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진짜 너무 많아갖고 와, 이래서 얘네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그냥 직삽이야. 거의 상자 해파리한테 한번 쏘이면 거의 인생은 끝났다고 보시면 그 정도로 독성에 강하고. 뭐 막간을 이용해 퀴즈 하나 드리면 바다에서 물고기 중에서 제일 센 놈, 제일 독이 많은 놈 누굴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거로 알고 있잖아요. 저도 보거인 줄 알았는데 스톤피쉬라고, 얘는 돌같이 생긴 물고기인데 스톤피쉬니까 돌같이 생겼으니까 돌 근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맨발로 들어갔다가 그놈 밟으면 또 어마무시한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은 신발 신고 들어가시고 맨발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다를 갈 때는. 그 다음에 이런데 호주에 와서는 절대 수영하지 마십시오. 바다 무서운 애들이 많습니다. 바다 악어부터 해서 상자 해파리 아주 치명적인 놈입니다. 하여튼 뭐 독초 있고 불 도깨미도 있고 단복 낙타. 얘네들이 단복 낙타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낙타가 제일 많은 데가 호주예요. 그러니까 우루루 같은 데 가면은 낙타 타고 막 이렇게 선라이즈 하는 거 볼 수 있는 투어도 있고 막 그럴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낙타도 한 만여 마리를 사살을 했대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코비드 코로나 팬데믹 전에 거대한 산불로 서울에 66대가 불탔는데 제가 그걸 현장은 아니고 그 피해 현장을 그 다음에 가서 봤죠. 다만 크루즈를 못한 거. 그때 이제 또 마리아를 멜리사 아니었으면 전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멜리사 진짜 지금도 너무 고맙고 보고 싶고 하지만 약간 크루즈가 선호도가 달라요. 마리아는 프린세스 크루즈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계속 프린세스만 타요. 근데 프린세스는 저도 타는 거 좋지만 거기는 싱글 차지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참 가격이 낮은 게 있으면 시간이 맞으면 같이 타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맨날 왜 MSC하고 노르웨이전만 타 이유는 그거예요. 혼자 타기 때문에. 그래서 멜리사한테 좀 비싸다. 근데 좀 아쉬워하죠, 멜리사가. 그리고 삐졌을 거야 아마. 얼마 전에도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한다고도 안 하는데 문자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크루즈에서 만난 친구 중에. 하여튼 코알라의 30%가 죽었대요 그때 불. 그때도 제가 블루 마운틴 갔었는데 한쪽이 거의 다 타 있었어요. 그래도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한 게 금방금방 자랍니다. 한번 그렇게 불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양분이 돼서 더 잘 자랍니다. 사이클이라는 게 생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호주 남부라든지 동남부라든지는 온화한 기후인데 내륙은 또 건조해요. 우르르 있는데 다윈, 케언즈 여기는 1년 내내 더운 곳입니다. 적도랑 가까워서 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농경지들이 물 부족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인근에 퀸즐랜드주는 사탕수수라도 있죠. 이 사탕수수가 참 재배가 참 뭐 같을 텐데, 왜냐면 얘네들은 땅을 빨리 황폐화시키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작하다가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다른 데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캐리비안 쪽에 식민지가 탄생을 한 거죠. 사탕수수 농장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거기 있는 나무들 베버리고 사탕수수 심고 그랬던 거죠. 케언즈가 흑설탕은 되게 좋대요. 많이 생산한대요. 가이드가 한 거를 살짝 들었습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주 얘기 세 번의 시대에 세 번에 나눠서 조금씩 말씀드렸고, 자 오늘 시데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겁니다. 아침 스트레치부터 해서 쭉쭉쭉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안 빼먹고 참여하고. 근데 좀 졸려요. 요즘 계속 가라오케 끝나는 시간까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막 지내기 때문에 보통 잠자는 시간이 11시 반입니다. 잠 들면요. 그러면 아침 6시 일어나니까 하루 6시간 반밖에 못 자요. 무슨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더 조금 잤습니다. 그 정도로 빡시게 살았습니다. 6시간 반밖에 못 자는. 그래서 조금 피곤해요. 낮잠도 자고 싶고 한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잠은 나중에 서울 돌아가서 몰아서 자는 걸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깨어있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고 한마디라도 더 외국이나 우리 교빈 형님 누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게 기억에 더 많이 남고 정신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호주 얘기는 마쳤고, 내일은 이제 쿡타운 가니까 또 쿡타운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여권 맡기러 갑니다. 저 브라질 친구는 너무 빡시게 해요. 또 땀이 났습니다. 자 여권을 맡기고 영수증 받아서 오면 되고, 나중에 찾을 때는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